만성 뇌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뇌가 안 좋거나 안 좋다고 느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5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February, icy cold. March begins the springtime. April, rain and sunshine. 안녕하세요. 댄입니다. 뇌해독이 잘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깊지 않고 얕은 수면입니다. 저희가 잠자는 동안 뇌해독의 90% 이상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신체는 깊은 수면을 촉진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더 방출해서요, 치유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수면은 뇌해독, 기억의 강화, 호르몬 생성, 스트레스 회복 및 기타 여러 신체 기능에 아주 중요합니다. 10대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며 미취학 아동은요, 최소한 10시간에서 13시간은 쿨쿨 자야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일본에서 한때 유행해서 한국에 전파된 4시간 수면법이나 5시간 수면법처럼 수면이 자기 개발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수면은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건 제가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뇌가 건강을 유지하는 뇌해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면서 궁극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수면을 잘못해서 아침에 피곤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더 많이 방출되고요. 인슐린 분비가 더 증가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증대시키고 살이 찔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성인이 잠을 잘 잘 수만 있다면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을 충분히 자고요. 몸뿐만 아니라 뇌를 충분히 쉬게 해줘야 합니다. 절대로 잠을 자는 수면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면은 뇌독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건강을 지키는 항목에서는 언제나 1위여야 합니다. 뇌독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늦은 저녁까지 스크린이 있는 전자기기 및 인공 조명에 대한 지속적인 노출입니다. 전자기기 및 인공 조명은요, 좀 전에 언급한 건강한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한데요. 번잡한 도시가 아니라 시골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보셨나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캠핑을 가거나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곳에서 인공 조명에 잘 노출되지 않으면 좀 더 일찍 자게 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집에서 조명으로 대부분 사용하는 LED라든가 텔레비전, 컴퓨터, 태블릿 및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는 많은 양의 블루라이트 빛을 방출합니다. 블루라이트 빛이 단순히 눈 건강에 안 좋은지만을 논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블루라이트의 해악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면을 관장하는 멜라토닌 분비가 저해되면 낮과 밤에 따라 먹고 자는 신체 일주기 리듬을 변화시켜서 대사증후군도 일으킬 수 있고 수면 부족을 포함한 모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나서요, 컴퓨터 또는 태블릿 화면, TV, LED 조명은 밤에 잠을 자게 할 수 있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해가 지거나 늦은 저녁에 전자기기 및 인공 조명에 대한 노출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많은 휴대전화에는요, 옵션으로 야간 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블루라이트인 청색광의 양이 줄인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플럭스와 같은 효과적이며 무료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를 설명글에 달아드릴게요. 일단 이걸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밤에 일단 해가 지면 일단 저녁 식사는 하고 나서요, 집안에 있는 LED 등을 모두 끄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혹은 작은 방에 불을 켜두고 그 문을 조금 열어서 전체적으로 그 빛이 집안을 밝혀서 전체적으로는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노출될 수 있는 LED 등으로부터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그리고 LED 등을 끄고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면, 혹은 책을 읽거나요, 컴퓨터나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뇌해독이 잘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잘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요, 현대인의 신체 활동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운동이 뇌에 좋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체의 해독 시스템은요, 특히나 뇌의 해독 시스템은 근육 수축과 중력 변화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뇌 해독을 통해 뇌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늘부터 뭐 나가서요 100m 전력 달리기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혹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요가, 명상, 가벼운 맨손 체조 또는 뭐 팔 벌려 뛰기와 같은 간단한 운동들부터 일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복잡하거나 어려운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기보다는 걷고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보다는 층계를 이용하세요. 내독이 잘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요.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네. 적절한 수분을 섭취해 주세요. 뇌해독은 저희 간과 신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장을 통해서 해독이 이루어지고 독성 성분이 잘 배출되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한 거죠. 뇌를 둘러싸고요. 그리고 뇌 사이를 움직이면서 해독하는 뇌 사이의 체액들도 또한 물로 만들어집니다. 물은 또한 신장을 통해서 전신 해독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필요한 물의 요구량은 다르나 적절한 수분 섭취량을 찾고 식전 바로나 혹은 식후 바로 최소한 30분을 피해서 물을 자주 마셔 주십시오. 그렇다고 물을 절대로 너무 많이 마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물을 특정 시간에만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충분하게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게 어렵다면요. 차를 먹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이제 간 해독에 필요한 여러 중요한 물질이 있지만 전 글루타치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간 해독이 필요하시면 글루타치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순간부터 물을 잘 섭취하신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May with flowers everywhere. June is warm and very fair. In July they can. 마지막으로 뇌독이 잘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요. 물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와이파이 및 기타 전자기장, EMF에 대한 장기적인 노출입니다. 실상 와이파이와 전자기장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핸드폰을 오래 사용하거나요, 전자파에 노출되면 뇌세포가 정말로 파괴되고 죽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확증적인 증거는 인체 실험을 통한 것은 없지만 동물 실험에서는요, 전자파가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 보호장벽의 누수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뇌혈관 보호장벽이 뭔가요? 뇌를 감염이나 염증으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저희가 운동을 할 때요, 쓰는 헬멧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뇌혈관 보호장벽이 뚫리고 누수가 증가될수록요, 뇌에서는요, 해독을 요구하는 물질의 유입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질이 증가하면 할수록 뇌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죠. 참고로 장이 안 좋고요, 오랫동안 항생제를 복용하시거나 병원에 입원한 병력이 있으시거나 칸디다 혹은 곰팡이와 같은 나쁜 균들이 장에 창궐해서 장벽이 마찬가지로 누수되게 되면요, 뇌혈관 보호 장벽도 누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장 건강도 부가적으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약하면 전자파는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스트레스 반응을 자극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며 뇌혈관 보호장벽에 누수를 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현대사회에서 전자파를 100% 피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노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잠을 자는 안방에서는 전자기기를 충전하지 않거나 되도록이면 머리와 멀리 두는 것입니다. 전자기기는요, 배터리를 사용할 때보다 충전될 때 훨씬 더 많은 전자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온 가족이 휴대폰과 같은 전자기기를 충전시키는 충전 스테이션을 마련해서 머리와 먼 곳에 마련하시거나 혹은 거실에 두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인터넷 단말기와 와이파이 공유기를 자기 전에는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집 자체에서 나와서 온 집안에 공유될 수 있는 전자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자기 전에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알람 시계나 조명을 최소한 머리에서요, 멀리 띄워서 2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전자레인지가 실제 작동 중일 때 전자파도 측정해서 보여드렸지만 최소한 2m 거리 정도를 두시게 되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전원을 뽑아두시면 더 좋죠. 와이파이 및 기타 전자기장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